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이 고을 끝자락, 산자락 밑에 작고도 고요한 마을 하나가 있었사옵니다. 그 마을에도 사람 살고 들 있고 계절 따라 일하는 농사꾼들이 들끓었지요. 그 중에서도 그 마을 장날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판했던 사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복식이라 하였사옵니다. 복식이는 37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천하의 노총각이었지요. 허나 장가를 못 간 것만 빼면 그 사내는 그야말로 몸이 우람하고 얼굴이 반질한 근육질 꽃노총각이었사옵니다. 복식이 좀 아깝지 않냐? 아유, 얼굴은 딱 제 사위인데 이런 말들이 장터를 가로질러 어찌나 오르내리던지 복식이는 괜히 고개만 극적이며 쑥스레 웃곤 했지요. 허나 그 사내에게도 사연은 있었사옵니다. 어미는 일찍 세상을 떴고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하다 절벽에 굴러 허리를 다쳐버렸으니 그 어린 복식이는 그때부터 논이며 밭이며 오롯이 혼자 짊어졌고 장도 혼자 보고 불도 혼자 지피고 그저 묵묵히 살아온 날뿐이었지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하여도 밤이면 달빛이 창살에 스미고 혼자 먹는 밥이 모래 같을 때가 있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복식이는 평소처럼 밥을 겨우 차려 먹고는 이부자리에 누웠사온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금방 눈이 감겼던 게였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복식이는 믿기 힘든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사옵니다. 방 안에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찬장엔 손도 안 댄 콩나물이 뽀얗게 묻혀져 있었으며 숯불에 구운 듯한 꽁치 2마리가 따뜻한 김을 내며 밥상에 올라 있었던 것이지요. 이거 내가 해놓은 건 아니지? 복식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방 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사오나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잠결에 한 것도 아닌 듯 도무지 이건 사람이 해준 듯한 살뜰한 손길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복식이가 눈을 붙이고 콧김을 훅훅 내뿜고 있을 때 쓱싹쓱싹 방 안에서는 누군가 조심스레 부엌에서 뭔가를 손질하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복식이는 화들짝 깼으나 몸이 천근만근 눌린 듯 움직이질 않았고 눈꺼풀도 마치 도포자락처럼 무겁기만 했지요. 그렇게 한동안 밤마다 누군가가 복식이의 방에 다녀가고 날이 밝으면 상 위엔 따끈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으며 심지어 속옷이며 저고리까지 빨려서 마당 빨랫줄에 가지런히 널려 있던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복식이 또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이거 도깨비 짓은 아닐까잉? 허나 그리 무서운 일만도 아니었사옵니다. 오히려 복식이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지요. 누군가 다녀간 그 따스한 흔적, 밤이면 은근히 번지는 여인의 향기, 그리고 점점 생기가 도는 밥상. 그 모든 것이 복식이의 굳은 어깨와 허리, 그리고 텅 빈 마음 한켠을 서서히 채워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리하여 복식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밤이면 새로 깔린 이부자리에 몸을 반드시 눕히고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지요. 오늘은 나 좀 더 일찍 잘게요, 각시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은 어김없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곧 희미한 발소리 하나가 마루를 스치듯 지나갔사옵니다. 그 순간 복식이의 입꼬리는 나도 몰래 올라갔고 가슴께가 따뜻해졌사오며 잠은 달콤하고 깊었지요. 하지만 복식이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도대체 누굴까? 어느 날은
부엌 뒤에 숨어 기다려볼까 생각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방에 숯을 피워 연기를 내볼까 싶기도 했으나, 그러기엔 그 각시의 손길이 너무도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던 터라 복식이는 감히 무슨 짓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밤이면 괜히 이불을 단정히 깔아놓고 빗자루로 마루를 쓸고 방 안에 향 한 줌을 피우며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요새 복식이 얼굴이 반질반질해졌다고 했고 그의 밭은 작물들이 유독 실하다고들 했으며 그 사내의 걸음엔 뭔가 사랑에 빠진 듯한 탄력이 서려 있었사옵니다. 허나 아무도 몰랐지요. 그 집 안방에선 밤마다 기이하고도 은근한 기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사옵니다. 달이 유난히 밝고 방 안 구석까지 은빛으로 물들던 그런 밤이었지요. 복식이는 어김없이 이부자리에 들었사오나 이상하게도 좀채 잠이 들지 않았사옵니다. 심장이 두근대는 것이 마치 누군가 올 시간이 되었다는 듯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기척 하나 문살 사이로 스며들 듯 들어오더니 툭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마루 끝에서 살며시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복식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고 귀끝으로는 뭔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살결 스치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곤 방 안가득 퍼지는 젖은 머리카락의 물냄새, 빨래한 옷에서 배어나오는 향초의 기운,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여인의 체온. 그 모든 것이 복식이의 온몸에 감돌았사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주인님, 이제 괜찮으세요? 분명히 들렸사옵니다. 아주 낮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슬쩍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복식이는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눈을 꾹 감은 채 입술만 슬며시 움직였지요. 꼬깍씨? 저 그냥 곁에 잠시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복식이의 내장을 전부 흔들어 놓았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찾아왔사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는 소리, 그릇을 닦는 소리, 빨래를 짜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일 끝에 항상 그녀는 복식이의 옆에 무릎 꿇고 앉았사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손끝 하나, 숨결 하나에 이상할 만큼 정이 서려 있었지요. 복식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무릎 꿇는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여인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며 긴 머릿결이 축 젖어 자연스럽게 가슴을 가리고 있었고 하얀 저고리는 밤 공기에 눅눅이 젖어 살갗에 착 감기는 듯 하였지요. 복식이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그녀를 몰래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가슴을 움켜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복식이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고 그녀가 무릎 꿇은 자리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입을 열었사옵니다. 이제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부르지 마세요. 이 몸은 부르면 사라져야 하니까요. 그런 법이 어딨어. 난 그대가 누구든 그저 오늘처럼 내 곁에 있어주면 좋소. 복식이의 말에 그녀는 눈을 질끈 감더니 가만히 그의 무릎에 이마를 기댔사옵니다. 그날 밤 복식이는 그녀를 처음으로 마주 보았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물기를 머금은 호수처럼 투명했고 그 속엔 무언가 오래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사옵니다. 그녀는 말했지요. 사람이 저를 보면 저는 다시 껍질 속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복식이는 알았사옵니다. 그녀가 항상 무릎 꿇은 채 정면을 바라본 이유, 복식이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이유가 정체를 들키면 떠나야 한다는 어딘가 슬픈 운명을 지닌 존재. 복식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아싸웁니다. 손은 따뜻했고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며 그 부드러움 속에선 모종의 떨림이 함께 느껴졌지요.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복식이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함께 보냈사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마디 남기고 돌아섰지요. 내일 밤 만약 제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 그땐 저를 이름 없이 불러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복식이는 끝내 묻지 못했사옵니다. 허나 그날 이후로 복식이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은 항상 따뜻한 숨결 곁에서 들었으며 그 집 마루에는 젖은 발자국이 늘 조용히 남아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정말 사람일까요? 복식이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가 마당의 큰 항아리를 뒤적이다 웬 조개 껍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발견하였고 빨랫줄 끝에 걸려있던 이상하게 투명한 하얀 천 하나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물결 무늬가 살아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복식이는 결심하였지요. 그녀가 물러간 밤 방 안을 조용히 뒤져보기로. 그 결심은 곧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야릇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되는 순간이었사옵니다. 그날도 달빛은 고요했고 바람은 살결보다 부드럽게 마루를 스치고 있었사옵니다. 복식이는 여느 때처럼 방안을 쓸고 향을 피운 뒤 저고리를 단정히 개켜놓고는 자리 한켠에 반드시 누웠지요. 허나 오늘은 왠지 마음이 어수선했사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남긴 조개 껍질, 항아리 속에 반짝이던 비늘들, 빨랫줄에 걸려있던 물결무늬 천. 그것들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복식이는 마음을 다잡은 듯 등 뒤에 작은 항아리 하나를 숨겨두고 그 안에 천천히 조개 껍질을 덮어 숨겨놓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어김없이 찾아왔사옵니다. 촉촉히 젖은 머리칼, 은은한 향내, 그리고 어두운 방 안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가냘픈 발걸음. 복식이는 눈을 감은 채 그녀가 곁에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고 그녀는 예전처럼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허나 오늘의 그녀는 어딘가 다르다 느껴졌사옵니다. 숨결이 더 가빠지고 있었고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사옵니다. 복식이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복식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사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감도는 공기는 바람처럼 식어갔고 달빛은 유난히 하얗게 그녀의 눈매를 비추었지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복식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이어서 조용히 말을 잇더이다.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주인님이 저를 끝내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을 모르셨기에 이렇게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복식이는 그제야 이해하였사옵니다. 그녀가 매번 등을 돌린 이유, 정면을 바라본 채 무릎을 꿇었던 이유, 이름이 들키는 순간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이 드러나고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당신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소. 난 그냥 그대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좋소. 복식이의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눈빛은 고인물처럼 흔들렸사옵니다. 하지만 전 곧 돌아가야 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복식이의 가슴 위에 얹으며 말했지요. 여기 따뜻해서 조금만 더 머물고 싶었는데 그 말에 복식이는 가슴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사옵니다. 그대가 떠나도 내 마음 안에선 하루도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고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섰지요. 그 순간 복식이는 그녀의 발치에
무심코 펼쳐진 작은 천 조각을 발견하였사옵니다. 바로 항아리 안에 숨겨놓았던 그 물결무늬 비단 조각과 똑같은 것이었지요. 복식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사옵니다. 부드럽고 투명한 빛은 방 안전체를 감싸고 그녀의 저고리는 은은한 비늘처럼 반짝였으며 그 머릿결은 젖은 실타래처럼 흘러 어깨 아래로 쏟아져 내렸지요. 복식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제 모습을 보셨으니 전 돌아가야 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 당신이 누구든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아픈 웃음이었지요. 사랑은 머무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고 배웠어요. 복식이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을 삼켰고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달빛 가득한 마루를 걸어 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턱에 닿는 순간 복식이는 조용히 외쳤지요. 각시오. 그녀는 그 말에 멈추었고 돌아보았으며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한 물속처럼 출렁였고 그녀의 몸은 희미하게 투명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복식님 부르지 마세요. 이젠 잊으셔야 해요. 아니요. 난 잊을 수 없소. 당신을 영원히. 복식이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허리춤에 남아있던 흰 비단 조각을 풀어내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복식이의 품에 안긴 채 작은 속삭임을 남겼지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곤 그녀의 몸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져갔고 복식이는 품 안에서 점점 식어가는 따뜻함을 꼭 껴안고 말았사옵니다. 그 밤 달빛은 유난히 하얗고 길게 복식이의 마루를 스치고 있었고 그 방 안에는 말라붙은 눈물 한 줄기와 흰 비단 한 조각만이 남았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복식이는 다시 밥을 혼자 짓기 시작했사옵니다. 허나 신기하게도 그의 밥상은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고 방 안엔 여전히 은은한 향이 감돌았으며 빨래는 꼭꼭 바람 좋은 날에만 마르곤 했지요.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복식이 요즘 더 반지르르해졌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허나 복식이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 그 누구에게도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사옵니다. 그의 마음 안엔 늘 무릎 꿇고 있던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으니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복식이는 한참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사옵니다. 품 안에 고이 안고 있던 건 더는 따뜻하지 않은 하얀 비단 한 조각과 그녀가 남기고 간 조용한 향기 하나뿐이었지요. 그녀의 말처럼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 하였지만 그녀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마루 끝을 손끝으로 쓸며 복식이는 말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놓은 게 아니요. 그대가 머문 자리가 내겐 이미 집이었는디. 그렇게 며칠을 밥도 뜨지 않고 방 안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복식이었사오나 어느 날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봄 햇살이 고운 줄기 하나 복식이의 무릎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복식이는 깨달았지요. 그녀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은 따뜻함을 이 집에 남기고 간 것이고 그 품을 지켜주는 건 이제 자기 몫이라 여겼지요. 그날 이후로 복식이는 다시 밥을 짓기 시작하였고 논에 나가 호미를 들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로 다시 몸을 섞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다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엔 전보다 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지요. 누가 아프다 하면 진심으로 발을 씻겨주고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면 자기 반찬이라도 덜어주었으며 혼자 사는 늙은이의 지붕이 새면 그날 저녁을 마다 않고 올라가 손을 보았사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머슴도 아닌 것이, 중도 아닌 것이, 하고 수군거렸지만 복식이는 웃으며 말했지요. 사람이여. 누군가 날 살려준 만큼 나도 누군가 살아나게 도와야지. 그리하여 복식이 집은 늘 문이 열려 있었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마루가 되었으며 해마다 봄이 오면 흰 비단 조각 하나가 문 앞에 걸렸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복식이 풍경이라 불렀고 바람 불어 그것이 흔들리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였지요. 시간이 흘러 복식이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고왔사옵니다. 그는 늘 말했지요. 사람은 말이여, 누가 내 곁에 머물렀는가 보다 내가 누구 곁에 따뜻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 하나가 도시로 돌아가며 말했답니다. 복식이 아재한테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볼랍니다. 그 말에 복식이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럼 됐지. 그거면 각시도 흡족할겨. 그날 밤 복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하늘 한자락에 투명하게 흔들리는 젖은 머릿결 같은 구름이 가만히 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 우렁이 각시? 그건 사람 아니여.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지. 또 누군가는 속삭이지요. 복식이 방안 마루엔 지금도 물기 젖은 발자국이 가끔 남는다더라.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마루 끝에 하얀 옷 입은 여인이 무릎 꿇고 앉아 조용히 웃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